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맨 끝강의 제46강 21번 짐승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살필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눈 오는 날 아침에 마당에 난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무슨 짐승의 발자국인지 살펴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살필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차례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면 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차례번을 결합하여 살필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살필심은 지붕 위에 눈이 덮인 겨울에 산이나 들에 차례차례 나아 있는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무슨 짐승의 발자국인지 이를 살핀다. 또 심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심사가 있고 살피고 심사하여 이 심판한다. 또 밝힌다는 뜻이며 보기로 심판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살필 심, 조심할 심, 심판할 심, 밝힐 심입니다. 다음은 사냥할 엽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예전에 활을 쏘아서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냥할 엽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개견변에 먹갈기 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개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먹갈기 엽을 결합하여 사냥할 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목갈기 엽은 말이나 사자 따위의 머리에 머리꼴 내입니다. 목덜미에 난 긴 털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긴 털을 상행한 부분 글자입니다. 1. 목갈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사냥할 엽은 사냥개가 짐승의 목갈기를 물어서 사냥하는 것을 나타내어 1. 사냥한다. 또 수렵한다. 또 사로잡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엽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냥할 엽, 수렵할 엽, 사로잡을 엽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살필심은 진면 밑에 차례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추운 겨울에 마당에 나 있는 그런 발자국이나 산과 들에 나 있는 발자국을 살펴보고 어느 짐승의 발자국인지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면머리에 차례번을 결합하면 살필심이 되고 또 조심할 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심판할 심, 밝힐 심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살필심입니다. 다음은 사냥할 엽입니다. 사냥할 엽은 개견이 글자의 변으로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그 왼쪽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목갈기 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개견, 사냥개가 짐승의 목갈기를 물어서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사냥한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리꼴 내이고 그리고 짐승의 목덜미에 나 있는 그 목갈기를 상행한 털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개견변에 목갈기 엽을 결합하면 사냥할 엽, 수렵할 엽 그리고 사로잡을 엽이 됩니다. 훈과 음은 사냥할 엽입니다. 다음은 짐승수 여러 짐승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러 산짐승의 그림이 있습니다. 짐승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여러 짐승 휴의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러 짐승 휴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집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개견을 결합하여 짐승수 여러 짐승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러 짐승 휴는 산짐승의 두 귀와 머리와 발을 상행한 글자로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 고든서문으로 변형하였습니다. 일 여러 짐승 또 산짐승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여러 짐승수는 산과 들에 야생하는 여러 짐승과 집에서 기르는 개를 비롯하여 여러 짐승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짐승, 여러 짐승, 또 길짐승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금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짐승수, 여러 짐승수, 길짐승수입니다. 다음은 피곤할 피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농부가 힘들게 하루 일을 하고 지친 다리를 이끌고 피곤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피곤할 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병지름 밑에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병들어 기댈 역을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거죽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하여 피곤할 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피곤할 피는 병든 사람의 얼굴이 야위고 파리해 보이듯이
몸이 피곤하여 얼굴의 거죽이 지치고 고단해 보이는 것을 나타내요. 1. 피곤하다, 지친다, 또 나른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피곤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피곤할 피, 지칠 피, 나른할 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짐승 수는 여러 짐승 휴의 개견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기초학습편에서도 공부했는데 파자기억법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짐승 수는 입구의 바점의 한일의 개견입니다. 그래서 구구전 일구견이니라. 여러 짐승 수는 자원을 이해하고 나서 구구전 일구견이니라. 이렇게 쓰면서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한자 쓰기를 10번 하는 동안에 완전히 기억을 하고 오래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전 일구견은 여러 짐승수, 짐승수, 그리고 길짐승수입니다. 다음은 피곤할 피입니다. 피곤할 피는 병들어 기댈 역의 안에 가죽피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들면 얼굴이 야위고 수척해 보이는 것처럼 몸이 고단하여서 가죽피, 얼굴의 거죽이 지치고 피곤해 보인다는 뜻을 나타내서 피곤할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기댈 역에 가죽피를 결합하면 피곤할 피가 되고 또 지칠 피, 나른할 피입니다. 다음은 당할 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리들이 잠을 잘 때 우리 몸을 덮는 이불이 있습니다. 당할 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오디변의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오디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거죽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하여 당할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당할피는 옷을 사람의 몸에 거죽에 덮어 입는 것을 나타내어 이 옷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피복이 있고 잠잘 때 옷처럼 덮는 3. 이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피금이 있고 옷을 입듯이 상대의 작용이나 사건을 이를 당한다 또 입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피해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당할 피, 입을 피, 옷 피, 이불 피입니다. 다음은 치우칠파, 잠옷파입니다. 도금이 그리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비틀어지듯이 얼굴이 비틀어진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치우칠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가죽피에 머리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물결파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머리혈을 결합하여 치우칠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잠옷은 생각보다는 훨씬 퍽또 꾀라는 뜻입니다. 자원은 치우칠파는 물결이 출렁이듯이 사람의 생각이 수평면처럼 공평하지 못하고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을 나타내요. 이를 치우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편파가 있고 치우치는 정도가 심하여 이 잠옷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파다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치우칠파, 잠옷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당할피, 이불피는 오디변에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옷의 그 거죽에 우리 몸에 닿게 입는 옷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옷피인데 옷처럼 우리가 잠잘 때 덮는 것이 이불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이불피가 되었고 옷을 입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용이나 사건을 당한다, 입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당할피, 입을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우칠파, 잠옷파입니다. 치우칠파, 잠옷파는 물결파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곁에 나타내는데 물결이 치면 수평면이 고르지 못하는 것처럼 머리열 사람의 생각이 그 물결 치는 것처럼 기준에서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우칠 파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잠옷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죽피에 머리혈을 결합하면 치우칠 파가 됩니다. 다음은 둘러쌀 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성벽의 둘레를 병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둘러쌀 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에워쌀 위에 다룸가죽 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성벽의 뜻을 나타내는 에워쌀 위의 몸 안에 둘레의 뜻을 나타내는 다룸가죽 위를 결합하여
둘러쌀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둘러쌀 위는 나라를 지키려고 성벽의 둘레를 병사들이 순찰을 하면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나타내요. 이를 둘러싼다. 또 에워싼다는 뜻이며 보기로 포위가 있고 비행 둘러싼 이 둘레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의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둘러쌀 위, 에워쌀 위, 둘레 위입니다. 다음은 위반할 위, 어긋날 위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축구 경기에서 선수를 붙잡아서 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위반할 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다룸과 주기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다룸과 주기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위반할 위, 어긋날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위반할 위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러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위반한다 또 어긋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위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위반할 위, 어긋날 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둘러쌀 위는 성벽의 뜻을 나타내는 에워쌀 위를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다룸가죽이를 결합했는데 다룸가죽이는 그 자원에서 가죽의 둘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레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둘레와 가죽의 둘레의 공통점을 나타내어서 둘러싼다 또 에워싼다는 뜻이고 또 그 뜻이 둘레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뜻을 나타내는 에워쌀 위 안에 둘레라는 뜻을 나타내는 다룸가죽이를 결합하면 둘러쌀 위, 에워쌀 위, 또 둘레 위의 뜻이 됩니다. 다음은 위반할 위입니다. 위반할 위는 다룸가죽 위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다룸가죽이는 그 자원에서 가죽의 둘레에 못을 박을 때 그 못이 어긋나게 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긋날 위의 뜻이 되고 여기에 그 사람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걸어갈 착 실행하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반한다 또 어긋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룸가죽 위에 걸어갈 착을 결합하면 위반할 위, 어긋날 위가 됩니다. 다음은 호위할 위, 지킬 위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도성 앞에서 병사들이 임금님을 보호하여 지키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호위할 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단일행의 그 가운데에 다룸가죽이와 수건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단일행을 글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리고 다룸가죽이를 그 가운데에 나타내고 수건건은 생략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룸가죽이는 둘레라는 뜻입니다. 자원은 호위할 위는 병사들이 모기를 들고 순찰을 돌며 도성의 주위를 에워싸고 지키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호위한다 또 지킨다는 뜻이며 보기로 방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호위할 위, 지킬 위입니다. 다음은 시줄 위, 시위입니다.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세로로 늘어선 줄을 날실이라고 하고 가로로 된 실을 시실이라고 합니다. 자원은 시줄 위는 실사변에 다룸가죽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다룸가죽이를 결합하여 시줄 위, 시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무명배나 삼배를 짤 때 가로로 짜는 실이 시실 또 세로로 짜는 실이 날실입니다. 자원은 시줄 위는 실로 배를 짤 때 날실의 시실이 어긋나며 차례차례 짜여지는 옷감에 가로로 늘어선 실이 이를 시줄 또 시라는 뜻이며 보기로 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실을 나타내는 한자에는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맞서는 말은 경도입니다. 훈과 음은 시줄 위, 시 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호위할 위는 단일행의 몸 안에 다룸가죽이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룸가죽이는 그 도성의 둘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단일행 순찰을 돌면서 도성의 둘레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일행의 그 가운데에 다룸가죽 이를 결합하면
호유할 위 또 지킬 위가 됩니다. 운과 음은 호유할 위입니다. 다음은 시줄 위입니다. 시줄 위는 실사변에 다름과 주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실사는 옷감을 짜는 그 실 중에서 다름과 주기는 그 날실과 시실이 서로 어긋나면서 옷감을 짜는데 이때 가로로 늘어선 그 실이 바로 시실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실사변에 다름과 주기를 결합하여 시실위 또 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말은 날실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하권과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을 이미 잘 배웠고 이제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하권까지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잘 배웠습니다.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공부하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시리즈로 교육용 한자 1800자를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완전히 잘 배웠으므로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 수련 문제에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풀이하는 공부를 하면 수련 문제를 아주 쉽게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며 고득점으로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에 꼭 합격합니다. 여러분이 훈민한자 강의 시리즈로 한자를 배워서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에 합격하면 한자의 근본 원리를 배우며 고차원 학습을 하므로 다른 교재를 배워서 합격한 학생들과는 달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훈민한자에서 배운 한자를 도구로 사용하여 청운의 큰 꿈을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